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5% 상승한 102.8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올 초 102.5에서 지난 8월 104로 1.46% 올랐습니다. KB부동산 아파트 월세 지수도 지난해 말 서울 기준 99.5였지만 지난 8월 103.9로 4.42%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신규 전세 수요는 줄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3건으로 나타났으며 8월에도 540건으로 최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전체 주택 매매 4,858건 중 빌라가 3,206건으로 66%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21.2%에 그쳤습니다. 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정비사업 기대감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은-면-동 단위 전세가율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거래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마포구 노고산동, 강동구 길동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가율은 62%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면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번에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정비사업 기대감에 빌라로는 수요가 몰렸는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감에 신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부동산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이면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리모델링은 특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지금 논의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박영신 소장님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재정비 사업, 특히 이제 정비 사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의 진행들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그만큼 더 더뎌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또 신축 물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현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임대 시장, 특히 이제
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임대시장 같은 경우가 월세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세 시대로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 거기에 특히 이제 1기 신도시를 촉발로 해서 실제적으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비 사업을 또 현재 실제적으로 다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재 1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는 주택 공급에 이제 방점을 찍다 보니까 1기 신도시는 실제로 언제 진행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재건축의 대안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 지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리모델링이 이제 재건축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거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요. 현재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 15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어느 단지든 어떤 주택이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거치게 되면 연면적이 증가가 되고 부대 복지 시설이라든가 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뭐 재건축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고 넓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2013년도에 진행돼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건축물은 무조건 주택에 관련된 주택은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들어갔고요. 거기 각 지자체별로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5년도까지 마련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노후 건축물 15년 이상 됐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모델링과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 사업 방식이라든가 뭐 가능 연한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령까지 봤을 때 리모델링은 실제로 골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제 뼈대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넓히거나 아니면 높이거나 뭐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요. 준공은 15년 이상 되면 되고요. 안전진단 등급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B등급 이상 되게 되면 수직 증축, 보통 통상 한 3계층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등급 정도가 되면 옆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택에 테라스라든가 방의 면적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세대수가 또 증가되는 거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골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골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골조가 유지되고 골조가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려면 무한정으로 넓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려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15% 이내에서만 세대수가 증가된다. 관련 법령이 다릅니다. 주택법과 건축법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재건축은 뭐 아시다시피 완전 철거 다 하죠. 멸실 시킨 후에 기반시설 다시 닦고요. 그다음에 현재 실제로 건물을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신축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재 사업 가능 연한이 준공 후에 30년 이상 돼야지만 1차적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등급 봤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은 B등급이나 C등급까지만 가능해도 그 정도만 돼도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전면 재건축 같은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D에서 2등급 정도는 받아줘야 그래야 사업 승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노후되면서 정말로 건물의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주택일수록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세대수는 실제적으로 현재 용적률의 한정 내에서 현재 실제로 그 지역의 그 단지에 부여받은 용적률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넓힐 수 있겠죠. 용적률 한도 내에서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이건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정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하게 수직이라든가 수평이라든가 그대로 골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15년 이상이 되게 되면 등급의 판정을 받고 B등급, C등급 정도 받게 되면 가능한 사업이고 세대수는 15% 이내에만 넓힐 수 있고요. 실제로 용적률 같은 경우도 제한이 없죠.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세대수는 15% 이내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 15년 이후에 추진이 가능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부터 임대주택 비율,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이것들이 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조합원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라고 또 계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은 30년 됐으면서 용적률은 법적 상한 최대 300% 이내죠. 300%까지 받은 단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300% 이내고요. 기부 체납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임대주택은 현재 늘어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 정도, 50% 정도는 무조건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 이상도 가능하게 해줄게. 그렇지만 그 중에서 늘어난 현재 연면적 중에서 반 이상은 무조건 임대주택 비율을 넓히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는 당연히 3천만 원 초과되면서 10에서 50%대까지 환수가 된다.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손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조금 조절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단계를 보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당연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련 법령도 그렇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잡는 데만 10년 이상 걸립니다. 실제로 3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이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 실시 설계라든가 설계에 관련된 용역도 발주해야 되고 정말로 이걸 계획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물건인지 봐야 되고요.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승인 이것까지 하는데도 15년 이상 걸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사업 시행인가 이건 건축 허가죠.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관리 처분 계획인가 떨어지고 이주와 철거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착공되고 준공되는데 보통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기본 계획 똑같이 설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1차 안전진단 현재 1차부터 2차까지 두 번 나누어서 진행하는데요. 조합 설립부터 해서 건축 심의,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1차 진단 통과가 되게 되면 건축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신청하게 된 것들은 1차 안정성 검토를 다시 합니다. 이거는 현재 수평 중축, 옆으로 넓히는 데 있어서 현재 이 구조, 이 현재 골조를 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 그걸 또 안전진단 안정성을 검토하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허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차 안정성 검토, 수평 중축 제외를 한 옆으로 넓히는 수평 중축 외에 그럼 수직 중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수직 중축에 관련된 2차 안정성 검토를 하고요. 사업계획이 신청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 건축 심의가 열립니다.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열리는데 도시계획 건축 심의가 열려서 이거는 리모델링 사업에도 괜찮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주와 현재 기본적인 철거할 물건들이 있으면 더 철거를 합니다. 거기에 2차 안전진단, 수평중축 제외한 수직중축 관련된 내용들, 주차장 시설을 좀 더 다시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착공이 들어간다. 근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차 공간도 확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도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준수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이익을 저하지 않고 주변의 대지나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된다. 또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현재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아야 되고요. 증축은 기능 향상을 고려해서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규모와 범위 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3계층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시설이 아닌 세대수를 넓히기 위한 그런 조건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범위를 보게 되면 보통 승강기, 계단, 복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거기에 각 세대 노대 또 현재 화장실, 창고, 거실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승강기, 계단 및 주차시설, 주차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외부 벽체, 통신기계, 화장실부터 해서 기존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이런 것들을 다 범위를 포함시켜서 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리모델링 사업이 정말 잘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 계획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말씀드린 2025년도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 대상 아파트를 현재 2,416개 단지 정도를 현재 정했고요. 준공 15년 된 아파트가 58.4%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시에
실질적으로 15% 이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축되는 세대수가. 그거를 세대수를 50세대 이상 증축 가능하게끔 만든다. 세대수를 더 높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면 당연히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조합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 비용 부담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현재 수정 가결 통과가 된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지역과 공공성을 유도한 서울형 리모델링을 제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기본형을 평면 확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빈 공간들을 확장을 시키는 거고요. 멀티형으로 세대를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또 확장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기본형 또는 수직 별동 중축 말씀드린 3계층 높여주는 거 그다음에 수평 중축인데 옆으로 넓혀서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하는 부분하고요. 커뮤니티 시설을 더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예전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강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진행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송파구의 성지 아파트가 92년도 준공된 아파트고요. 수직 증축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98세대가 340세대까지 늘어났고요. 전용 면적이 66, 84였던 거를 80에서 103까지 면적 자체가 넓혀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 2층에서 15층 규모가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까지 높여졌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파야지만 당연히 주차 시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이 별도로 생긴다. 그만큼 이 현재 건물이 버텨낼 수 있는 현재 기본적인 골조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은 431%까지 받은 거고요. 건폐율은 40%. 23.4%에서 현재 40.1%대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난 세대수만큼 이제 분양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 당연히 조합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또 42세대 일반 분양이 또 예정되어 있었던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입지 여건에 따라서 분양에 관련된 내용들, 분양의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지역들은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강남 서초 지역들, 특히 이제 강남 3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사업직으로 진행되는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던 거는 재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선택했던 대안이었기 때문에 재건축의 길이 열린다면 굳이 리모델링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사업이 더욱더 많이 현재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입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양재역이다 보니까 3호선 또 신분당선까지도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신축 완료된 상가고요. 전철역에서는 도보 약 50초 정도 거리의 최육세권입니다. 어떤 전철역이냐면 3호선과 신분당선, 이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그래서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완전 최육세권이고요. 거기에 GTX 신호선이 이제 또 연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양재역 주변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초와시 구간 주변이 굉장히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인터체인지 주변이 양재IC 주변도 서초면 RC 단지, 현재 연구원 단지라든가 집단 어떤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크게 조성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와 강남을 연결하는 도로죠. 강남 지역의 도곡동이라 대치, 학원가라든가 서초 지역의 서초, 사당, 방백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또 강남역까지 도보로 또 도달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이 향후에는 GTX 양재역이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성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5,000세대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동아만 남은 상태입니다. 신동아 재건축 사업이 이제 곧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롯데, 삼성부터 해서 강남대로 주변이 굉장히 업무시설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구분되어 있는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가 업무시설 밀집지역, 거기에 상업시설 밀집지역이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죠. 예전에 교보타워에 있었던 지역. 현재 실제로 이 주변이
그만큼 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이 혼재한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권역별로 봤을 때도 양재 권역부터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까지 굉장한 권역이 또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주변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이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이제 범위로 봤을 때 4개 단위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1차가 양재역 붉은 색깔 라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그만큼 토지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 도시관리에 수립이 된 서초구청 복합사업 같은 경우도 구청이 복합화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 같은 경우는 100만 평 규모의 현재 15,000개 정도 일자리라든가 2조 원에서 투자 효과, 거기에 삼성, 현대, LG, KT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까지 들어서 스타트업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들 일반 사무직 공간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노선 같은 경우 이제 그 예산도 증액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GTX 신호선이 의정부부터 군포 금정까지 1차 구간입니다. 거기에 삼성역 다음역이 바로 양재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실제로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역과 서초역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이제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이죠. 상업시설 활성화시키고 업무시설로 또 어떤 복구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을 현재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전용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임대금액 5천만 원에서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육세권이면서 또 교통망이 또 앞으로 또 확충되고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지속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요. 상업지역 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높은 토지, 임대료가 높은 또 우수한 수익률까지 볼 수 있고요. 반을 잘라서 내가 임대를 놓고 반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나중에 시세까지 볼 수 있는 상가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초역세권에다가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대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 오피스텔 확인을 해볼 텐데요. 구조는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긴 테헤란나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최역세권입니다. 2, 3분 정도 거리입니다. 신분화선 연장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 봐도 무방하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 테헤란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죠.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삼성동의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역 주변으로 굉장히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현대자동차가 이전하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고요. 워낙 또 테헤란나 주변은 IT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주변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요즘에는 현재 연예 사업도 굉장히 크게 연예 기획 사업 이런 것들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IT 기업이 많다.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젊은 여성 직장인들이 깨끗한 주택,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차 공간 활용 가능하고 주변에 상업 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 지역은 상업 시설에 있는 상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테헤란로의 상업 지역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당연히 시세 차익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다 해서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한다라는 공식이 깨지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나중에 향후에 파실 때도 굉장히 크게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구 자체도 2030 실행 전략을 보게 되면 강남 역삼부터 해서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라든가 상업, 의료, 관광 산업벨트가 연결된 신사 노년부터 양재부터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IT 산업 또는 의료 R&D 이런 게 같이 연결되고요. 한류, 관광, 문화산업벨트부터 연결된 그 주변의 영동도로 축 이렇게 각 벨트별로 현재 조성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묶어서 진행되는데
삼성, 역삼, 성능, 강남이 가장 중심에 있는 벤처 산업 벨트다.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고요. 르네상스 호텔 복합 개발 사업이 진행됐고 이미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주변의 각 층마다 현재 입주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들이 직장인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임대 수익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송파와 강남구 영동대로 그 주변이 같이 동시에 개발되면서 그 주변 탄천이라든가 한강 정비권역,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하고 지상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호텔, 판매사,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개발 시설로 진행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제로 강남 지역의 최대 개발 규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하공간 개발은 GTX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연결된 현재 GTX 노선에 들어간 예산들이 내년부터 굉장히 또 증액이 돼서 빠르게 인쇄될 것 같습니다. GTX, KTX, SRT까지 같이 연결되고 남북 급행철도라든가 실제적으로 위례신사 급행철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하공간의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하 공간들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롯데치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강남구 테헤란로 라인은 업무 지주구입니다. 업무 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상업지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대 차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임대금액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고요. 투자금액 4,500에서 6,500만 원,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의 수익률 높고요. 앞으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최육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꼼꼼하게 소개해 들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1대1 대면 세미나와 이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출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좋은 정보들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죠. 내려갈까 올라갈까. 그래도 조금 요지부동이고 크게 거품이 빠지지 않는 강남구와 서초구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좀 탄탄하게 버텨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중후반대로 형성돼 있는데 5억 5,300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논현동 하면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는데 신논현역 아시죠? 예, 신논현역과 또 이 언주역 요 사이에 여기가 이제 지금 저 물건지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뭐 유동 인구도 많고 일자리도 넘쳐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투룸 다세대라도 뭐 1, 2인 가구 충분히 살 수 있는 15평에서 16평 좀 널찍하게 나와 있는 곳이고요. 또 우선 중요한 게 초역세권입니다. 여러분들 뭐 2, 3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쪽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곳은 지금 삼성 국제교류 복합지구 때문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일부 지역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어떻게 돼서 조금 투자를 못하냐 하면은 실거주를 하는 분만 뭐 이거를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논현동은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하셔도 나중에 반사 이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고 현 시점에서도 아직 여기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뭐 2027년, 8년 돼야 이쪽이 번화해지고 또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도 이만큼 강남 업무지구라든지 이쪽에 강남 쪽에 일자리가 많이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신논현역하고 언주역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예전보다 조금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반지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뭐 다세대가 아파트가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입지적인 뭐 건물은 낡았어도 입지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도 강남구는 일자리가 약 뭐 강남 쪽으로죠. 뭐 서초구, 강남 3구 쪽으로 서울시의 일자리의 약 뭐 4분의 1이 이쪽으로 몰려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가격이 끊임없이 조금 상승하고 있죠. 예, 그러는데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 이쪽으로 크나큰 일자리가 뭐 메모드급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뿐 아니라 롯데칠성 음료부지도 개발되고 정보사 부지 개발 또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또 양지 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이런 쪽으로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있죠. 강남구 서초구에 일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계속적으로 이 강남 쪽이 지금 뭐 다른 데는 거품이 빠지지만 거품이 빠지지 않는 이렇게 딱 받쳐주는 이유가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기업이죠. 이 현대를 기점으로 해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까지 다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아주 크나큰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쪽은 뭐 앞으로 그만큼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올 지역이고 게다가 이제 지금 뭐 통합 사옥이 3가지 안이 있죠. 이렇게 한 건물로 가느냐, 2건물로 또 뭐 70층짜리로 2건물로 가느냐, 아니면 50층짜리 3건물로 가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통합 사옥을 빼놓고도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크나큰 시설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우리나라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해외 그런 뭐 국제 회의라든가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를 또 배우러 오는 그런 또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동은 국제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하 6층까지 지하 도시가 있는 도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까지 GTX AC 노선이 들어오면서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게다가 2호선, 9호선 또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앞으로 여기서 동탄까지 삼성에서 동탄까지 빠르게 급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교통이 계속 들어오고 그 교통뿐 아니라 그만큼 이쪽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오면서 뭐 통합 역사라든가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 뭐 주차장 모든 시설이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이 약 70만에서 100만이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정도로 이쪽이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재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GTX 신호선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IT 기업, 강남으로 지금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죠. 젊은이들 그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IT AI 산업이죠. AI 산업의 연구단지가 양재 쪽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2023년 이때 카이스트, 굉장히 우수한 똑똑한 인재들이죠.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왜? 연구단지가 오니까 또 그 인재가 또 가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곳이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 이쪽도 마찬가지로 GTX A 노선이 들어오면서 역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일자리는 물론 또 들어옵니다. 예, 그만큼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강남은 교통이 굉장히 거미줄 교통망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 좋죠. 또 뭐 학군 좋죠. 일자리 많죠.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 있다 하면 바로 들어오는 게 강남입니다. 그만큼 세계화되고 있다.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로 될 예정이죠. 예,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교통이 이동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가림막이 없어집니다. 이 가림막이 우리가 보면 그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높다랗게 돼 있는 게 철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 A 노선, C 노선이 삼성에 들어오면서 A 노선 수서에 들어오고 양재에 C 노선 들어오죠. 강남에서 가장 GTX 수혜지는 강남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뭐 몇 분이냐 그러죠. 그래서 지금 뭐 접근성 아니래도 바로 강남에 위치해 있으면 그만큼 가장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교통이 굉장히 지금도 좋은데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위례 과천선 또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편리한 교통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 다 좋아요. 교통 좋고 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생활 인프라 뭐 젊은 사람들 로망이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올 정도로 다들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한 15평에서 16평. 다른 곳보다 조금 넓어요. 그런데 매매가가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착하게 나와 있죠. 거의 요즘 이 평수면은 뭐 6억 이상인데 5억 7천만 원까지 있고 또 이 전세를 활용하시면 전세가 이쪽은 좀 높습니다. 그만큼 이런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대. 7,300에서 7,500만 원이면 똘똘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월세를 원하시면 임대 금액 3천만 원 정도에 160에서 180만 원 정도. 요새 금리가 올라서 이 월세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전세로 하시면은 또 조금 수익을 덜 보면서 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억 정도, 3억 300에서 3억 1000이면 똘똘하고 미래 가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확인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2룸과 3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세 범위가 좀 벌어져 있는데요. 현재 5억 9,800만 원부터 9억 2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서초구나 강남구나 뭐 주택 가격은 항상 새로운 주택이 생길 때마다 최고가가 바뀌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요즘 많이 이 서초구 쪽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억 이상 되는 뭐 84제곱미터죠. 예, 국민주택이라고 그러는데 50억 이상 되는 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는 생활 인프라가 또 워낙 좋죠. 예, 일자리 많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카페 골목, 방배동 썰매마을 카페 골목들 있고 방배 사이길이라든지 이렇게 방배동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도 있고 물론 뭐 그 학군이죠.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또 그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서울 성모병원,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방도 빨리 이동 가능하고 한강공원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 이제 명문 학교들이 또 이쪽은 있죠. 그래서 오늘은 3룸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3룸 같은 경우는 3, 4인 가구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초고 뭐 이런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이쪽에 명문 학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서울교대 같은 경우도 한국예술대학 이런 것도 있고 또 대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일자리 아주 양질의 일자리죠.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국립국악원 이렇게 예술도 가까이에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 살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도 이쪽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주택이 많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또 더 많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잠실 마이스단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크나큰 일자리가 삼성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강남은 거품이 안 빠질까 그러는데 아마 이런 앞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그러지 않을까. 지금도 조금 주택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죠. 예. 정보사 부지 개발이라든지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이라든지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복합환승센터, 양지우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크나큰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주택은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죠.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꾸준히 자리를 하고 지켜주고 있다. 앞으로 이제 또 재개발되는 곳은 이제 이 반포 쪽이죠. 옛날 반포 주공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뭐 50억, 60억 호가하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생겨날 곳이다. 그래서 이 주변이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렇게 비싼데 그래도 교육이나 이런 생활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오는 건데 앞으로 또 그것도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되죠. 다세대 주택 이쪽도 지금 15구역으로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또 또 시간은 가지만 또 그만큼 가치가 그 아파트로 변모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뭐 삼성동의 여파가 이쪽까지 있죠. 삼성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잠실 운동장 마스터플랜,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렇게 큰 개발이 이렇게 쭉 밀려오니 파도처럼 밀려오죠.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죠.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정보사 부지, 노른자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4차 산업의 업무지로 재탄생하면서 이쪽에 또 뭐 예술회관도 들어올 예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일자리가 또 양질의 일자리가 또 새로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한강 아트밸리 조성을 기반으로 이쪽으로 이제 이런 도로를 이렇게 그 예술의 전당까지 쭉 따라서 점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전 구간을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이렇게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꼬오롱부지 같은 경우는 삼성타운 바로 옆이죠. 강남역 현재는 가장 번화하죠.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쪽에 또 롯데칠성 꼬오롱부지로 일자리가 또 크나크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라인에 들어 있는 곳은 종상향돼서 또 더 높다란 고층 빌딩으로 테헤란로가 더 번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우리가 남부터미널 굉장히 오래됐죠. 재건축 소식. 재건축되면서 또 일자리나 주거나 또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사당 복합센터 또 이 개발 소식 또 저 환승센터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우리가 경기도권 가려면 그 사당동에서 그쪽에 보면은 아주 길을 막고 줄 서서 빽빽하게 있죠. 그래서 보행이 불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빠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오개동으로 지하 6층, 지상 100m 높이 29층짜리로 이렇게 뭐 환승센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교통은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교통은 뭐 강남은 최고로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사실은 그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렇게 가림막 높다랗게 막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진이나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철거가 되면서 이쪽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초록색 녹지화되죠. 녹지화돼서 양쪽에는 뭐 1차선씩은 양방 차선은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초록초록하고 아름다운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라고 그랬죠. 삼성동의 A노선, C노선, 그다음에 수서 A노선, 양재 C노선. 우리가 알기로는 뭐 A, B, C 순서대로 건립이 되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A노선과 C노선 순서가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이 가장 GTX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먼 곳의 모든 기준이 강남이잖아요. 예.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주변 지역도 그 가치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GTX 수혜지는 강남이다. 강남이고 다 좋고 우리가 강남 하면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교통 좋고 또 학군 또 뭐 주택들도 뭐 좋은 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죠. 일자리 우선 중요한 게 가격을 이끌어가는 건 일자리입니다. 강남에서 가장 이끌어줄 수 있는 거는 양질의 일자리, 고소득 연봉자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시세가 5억 9,800에서 9억 2천인데 이거는 투룸이고요. 이건 쓰리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억 원 정도 전세를 활용하시고 7억 5천 정도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 투자 금액은 9,8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면 뭐 당장은 입주를 못 하셔도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오셔도 되고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월세가 이쪽이 좀 높죠. 170에서 240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 뭐 대출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 대출도 40% 되는데 난 대출이 싫고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 반전세는 반만 안 해도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요새 반전세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뭐 사실 이 대출을 활용하시면 3억 2,800에서 5억 2천만 원이면 똘똘한 주택, 또 미래 가치 있는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고 판단하심이 옳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나 좋은 일자리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무료 상담도 준비돼 있습니다.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열리게 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